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독립기념일로 인한 휴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시장은 어제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시장 기조 자체가 일희일비하는 단기적인 변동 장세의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당장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원전은 한미 정상회담 및 전세계의 친환경 기조에 맞춰서 테마성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차기 대선에 대한 정책주로서의 움직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 관련주의 경우 정책적으로 이슈화가 될 때마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아 보이고요.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만큼 당장 움직임을 나타내는 테마성 종목을 매매하거나 이후 가치주로의 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미리 진입을 해두는 것이 성향의 차이일 뿐 지금은 어느 방식도 잘 어울리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풍제약의 급락으로 인해 전일 강세를 보여주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도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예전부터 제약바이오 섹터는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 쉬운 섹터인 만큼 매매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매일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요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카카오의 주가 흐름 자체는 사실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불안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시점에서 놓여져 있는 여러 요소들과 지표들로 인해 뚜렷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고점에 대한 부담과 그간의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기로에 서 있는 이 카카오 역시 매매 회전율도 줄어들고 쉬어가는 눈치 보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놓여져 있는 이벤트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달 말부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일주일 간격으로 공모주 청약과 상장을 앞두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장은 카카오뱅크가 8월 5일, 카카오페이가 8월 12일로 일주일 간격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모회사인 카카오가 최대 주주이면서 기업 가치가 10조 원이 넘는 이른바 데카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회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업 가치와 공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둘 다 다소 고평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인데 카카오가 기대감으로 하여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것처럼 계열사들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스스로 평가한 기업 가치는 총 23조 원으로 국내 1위 금융지주사 KB금융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평가 근거로 자본 총계를 사용했는데 KB금융의 자본 총액은 44조 원으로 카카오뱅크의 15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을 비슷하게 평가한 것은 비교 기업을 글로벌 인터넷 은행 4개사로 골랐기 때문인데요. 상장 대표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상장 회사에 국한된 접근은 모바일 기반 비대면 영업이라는 동사의 사업 특수성, 높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 등을 반영할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있다라면서 해외 기업들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플랫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니냐라는 평가입니다. 이럴 경우 카카오뱅크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7.3배가 되는데 KB금융은 0.5배, 2위 금융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는 0.38배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뱅크가 적용한 PBR 7.3배를 KB금융에 적용을 한다면은 KB금융의 시가총액은 322조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80조 원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는 거죠. 카카오페이 역시 해외 피테크 기업 3개사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카카오뱅크와 다른 점은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을 구해서 적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주로 적자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매출액 성장률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적자 기업의 경우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 PER 대신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을 구하는 편이 유리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방식을 통해서 상장을 했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도 논란이 있는데 비교 기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페이팔, 스퀘어, 페그색으로 3개 회사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페이팔은 분기 매출이 60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에 달하고 전 세계 25개국 통화권에서 1억 개가 넘는 계정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인 만큼 카카오페이의 비교 기업이 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매출액 중 결제 서비스 매출 비중이 30%가 넘고 B2C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페이팔을 골랐는데 페이팔은 몸집과 시장 규모가 지나치게 큰 기업인데다가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 배수가 80배가 넘을 정도로 높은데 이처럼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거나 너무 낮은 기업은 제외하고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에서 말이 많은 상황이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둘 다 상장 과정에서 잡음이 있는 상황인데 원래 IPO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공교롭게도 두 회사의 잡음이 공통적으로 조금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평가 금액을 높게 받겠다라는 의중이 보이는 게 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그만큼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열사의 상장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IPO 붐이 좀 불면서 상장 기업과 관련된 종목도 덩달아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동안 있었는데 쿠팡이 나스닥 상장할 때 관련주들 움직였던 거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일단 상장을 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하면은 지분 가치도 부각이 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카카오의 강한 상승에는 이 계열사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면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실제 상장을 한 이후에는 이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정작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상승해야 하는 시점에 이미 주가에 적용이 됐으니까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면서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여타 종목이나 시기와는 다르게 독자적인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이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짜배기 자회사들의 상장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후 관련 이슈나 재료들이 모회사인 카카오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또 상장 다가오니까 기대감이 먼저 주가 띄운 거니까 이제 조정 나올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카카오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뭐 뱅크랑 페이 상장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슬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든 반응을 하긴 할 텐데 그거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상황들 매일매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지금 시기적으로 뭔가를 판단을 내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용이 붕 떠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정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조금 세부적으로 신경은 많이 쓰일지언정 그래도 계속해서 좀 체크하면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금 짚어드리면서 관련된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